오늘의 사연은 가족에게 평생 무관심하고 자기 놀기에만 바빴던 아버지 병들고 나서 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정말 많은 조언과 위로가 필요한 글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5이 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나쁜 년인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안일, 애 키우기를 일절 안 했고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집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용돈으로 쓰셨죠. 애가 태어나든 아버지가 승진을 하든 20년이 넘도록 일절 액수를 늘리지 않았고 나와 언니는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소 놀러만 다니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가끔 가다 집에 있는 게 더 어색하고 우리에겐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에 무관심하기는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술을 먹고 깽판치거나 하지도 않았고 어차피 이혼해봤자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단도 없었으니 100만 원이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할머니의 유산을 아버지의 삼형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큰아버지는 장애아를 뒀고 그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으며 둘째 큰아버지는 사업부진으로 빚을 져서 고생 중이라 아버지는 두 형들의 압박 속에 상속을 포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는 나는 형들을 위해 포기했어 라고 허세를 부렸고 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으로 내 유산에 당신이 참견할 권리는 없어. 왜 내 유산에 당신이 욕심을 내? 신경 꺼! 라며 항상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셨죠.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 글을 올려서 조언을 받은 모양이었는데 심지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나 확 이혼해버린다. 너랑 같이 안 살아주는 수가 있어. 라며 엄마를 위협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유산 문제로 화를 냈던 이유는 그때 당시 53세인 아버지가 용돈을 전혀 안 모으고 낭비했기에 아버지의 노후를 늘 걱정했던 것도 있었지만 엄마 쪽은 노후 적금을 꾸준히 쌓고 있었기에 나중에 이혼할 때 아버지가 그 적금을 떼갈까봐 두려워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저와 언니는 엄마의 적금을 못 가져가도록 인터넷으로 상담하며 비밀리에 엄마의 이혼 준비를 진행했고 엄마의 적금은 언니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고 공식적으론 언니가 절약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여 적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그 후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엄마의 이혼이 성립된 지 고작 한 달 후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진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큰 장애가 남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지만 이혼했으니 엄마는 이미 남남이라며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서셨습니다. 언니와 저는 아직 학생이었으니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기 무리인 것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남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기 싫었던 이유가 더 컸습니다. 결국 저금도 없는 아버지는 이듬해 회사에서 잘렸고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해줘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관공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언어 인식장애도 생겨서 자기 이름조차도 읽고 쓰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자기 이름조차 읽고 쓰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봐도 불쌍하거나 안쓰러운 느낌보다는 유산을 받아뒀으면 그 수천만 원 가지고 시설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멍청한 인간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추억도 별로 없습니다. 제 생일날에도 언니 생일날에도 저희 가족은 항상 엄마와 언니 저 이렇게 항상 셋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가끔씩 내가 나쁜 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워집니다. 본인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며 고소하다가도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하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작은 조언과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쓴이 분의 고민이 잘 느껴지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하고 싶네요. 만약 글쓴이 분이 고민을 안 하고 아버지를 단순히 미워만 하고 계셨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이렇게 글을 쓰실 정도로 고민이 되신다면
아버지를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아버지를 찾아가 보세요. 만약 이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글쓴이 분은 분명 더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 찾아가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글쓴이 분이 평생 안고 살아온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 보란 뜻입니다. 가서 원망의 말이든 위로의 말이든 그냥 글쓴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말을 아버지한테 다 내뱉든 아니면 먼발치에서 보고만 오든 글쓴이 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한번 보고만 오세요. 반드시 용서해줄 필요도 없고 반드시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병수발을 들고 싶으면 들고 들기 싫으면 들지 마세요. 아무도 욕하진 않아요. 다만 때를 놓쳐서 지금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도 풀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신다면 누가 욕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욱더 괴로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